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더 뎁스 연구소라고 학습전략연구소에서 심리검사랑 인지검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학습자 유형들을 어떻게 이제 분류할 수 있을까? 이론적인 것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고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자주 이제 나타나는가,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분류된 유형별로 이제 특징이 어떠하고 그 특징들이 왜 나타나고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가 뭐, 그걸 또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또 접목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정리해 온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가지 학습자 유형을 좀 전반적으로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두 가지 유형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이틀을 이렇게 네 가지 학습자 유형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달아봤는데, 이 보통 우리가 학습 유형 이론이라고 하죠. 러닝 스타일 이론이라고 하는데, 학습 유형 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치동 설명회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학습 유형 이론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청각형이다, 시각형이다, 운동감각형이다, 이런 학습자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맞게 이제 어떤 학습이 효과적인가를 본인이 고려해서 수업도 하고 학생 스타일에 맞게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학습 선호와 관련된 거죠. 학생이 듣는데 이제 좀 더 선호가 큰지, 또 이제 보고 이제 공부하는데 선호가 큰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교육학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런 청각형이니 시각형이니 운동감각형이니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학생들의 이제 어떤 학습 선호를 고려해서 집중 학습을 시켰을 때 고려해서 이제 학습 플랜을 짜죠. 그러니까 수업 설계를 하고 그 수업 설계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을 때 그 학습 성과가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느냐, 그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읽었던 그런 논문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학생들의 선호를 고려해서 수업 계획을 짠다, 그리고 또 수업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기 수업에 대한 논리다,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학습자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 이해 능력. 이 학습 이해 능력과 관련해서는 언어, 수리, 과학, 이 세 가지 이해 능력 부분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게 많은가, 거기에 왜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맞는 또 학습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초인지입니다. 보통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 메타인지가 우리 학습 상황에 혹 학습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또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학습 가치 인식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기가 학습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공부에 의해서 내가 파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그런 학습자도 있습니다. 이 두 학습자가 나타내는 특징들이 어떠하고 또 장단점은 어떠, 그 장단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학습자들을 지도할 때, 혹은 또 이제 그 학습자들을 지원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서 안정성. 보통 정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학습자는 좀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학습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 정서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점을 보이는 학습자들이 치동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1번하고 2번 학습 이해, 그다음 학습 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학습 언어 이해와 관련된 부분. 여기는 이제 저희가 명칭을, 타이틀을 단 게 언어 이해 능력 미흡형이다. 왜 이렇게 달았는지는 이 다음 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뎁스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운영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타입 A, 타입 B가 있는데, 타입 A 검사는 학습 전략 검사입니다. 심리 검사에 가까운 학습 전략 검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B 검사는 인지능력 검사, 말하자면 학력 시험이다라고 학습 기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게 수리, 과학, 언어 이 세 가지로 구성. 검사를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대치동, 이 대치권, 광남권의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지금 검사 결과를 보시면 수리 영역에 나타나는 요 다섯 가지 특징들, 수리적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수학 외적 응용까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 학생은 전부 이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어요. 요 수학적 사례 설정 능력만 빼고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뭐 전국 단위로 놓고 봤을 때 1% 안에 드는 그런 수준의 이제 수학적 학습 기저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뭐 전 영역에서 A를 받았고, 심지어 이제 해석 및 추론 능력은 S 등급을 받았고, 뭐 이 정도도 뭐 쉽게 우리가 전국 단위 데이터를 이제 취급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형이라고, 뭐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충분히 학생들의 어떤 그 과목과 관련된 이 개념적, 논리적 사고력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형태를 꾸준하게 진행한 학생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이제 선행학습을 많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검사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그러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검사인데, 그런 검사의 이 두 가지 능력은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죠. 근데 이런 학생들한테 언어 능력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판이하게 다르죠. 뭐 논리적 추리력이 S급을 받긴 했는데, 이 논리적 추리력은 보통 이제 이 언어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제 기호화된, 형식화된 형식 논리 문제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는데, 나머지 부분들, 뭐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력이라든지 비판적 논증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점수를 형편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이게 B 정도 등급이 나오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과학이나 수학적인 수리적인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이제 평가 등급이다, 기대보다는 굉장히 낮은 그런 점수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죠. 학생들이 대부분 선행을 시작할 때 덮어놓고 수학부터 시작하죠. 그 학생의 이제 과목 선호가 어떤지, 학습 성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시작하면 무조건 수학부터. 그 다음 이제 더러 이제 독서와 관련된 책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대치동이니까 좀 많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어 능력이 조금 이제 발달이 균형 있게 잡혀 있지 못한 이런 학습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학습 성과에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대하는, 본인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학습 결과를 내는 경우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언어 이해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본다면은 대부분 이제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을 해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긴 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빨리 이제 머릿속에 조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좀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어떤 과목에 이제 어떤 과목에서 본인이 습득하게 되는 이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굉장히 학습 정보라 그러죠. 그렇게 많은 학습 정보들을 이제 자기화된 언어적 형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제 자기화시켜서 내면화시키는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조직화해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학습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뭐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문제는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미분을 해서 이렇게 풀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접선 문제다. 결국엔 접선 문제고, 그 접선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형태를 알아보기 쉽게 이제 개념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언어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가 먼저 해독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그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길어지면 풀기 싫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컨설팅을 해도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창희 이사님이 수학 이사님이 계신데, 이창희 원장님이죠. 이 원장님 수학 원장님인데, 이분이 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역 잘하고 수투도 잘하고 수원도 잘하고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유독 확통만 가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를 이해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확통이나 이제 뭐 통계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도대체 이창희 이사님 말대로 그렇게 이제
유의미하게 그런 결과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 컨설팅 했던 학생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학생부 데이터를 쭉 봤어요. 분석을 해왔는데 한 400명 정도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1등급을 받은 174명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확통 등급을 보면 1등급이 그 중에 39명, 2등급이 67명, 3등급이 55명, 4등급이 13명. 2등급 받은 학생이 226명인데 이 학생들 중에서 확통이 1등급이 15명, 2등급이 49명, 3등급이 91명, 4등급이 7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변명을 할 수는 있죠. 그거 이제 문과생들하고 같이 듣는데 문과생은 수능에서 확통을 보기 때문에 뭐 목을 매단다. 거기에 이제 막 집중을 하는데 이과생들은 미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미적을 잘하면 뭐 확통도 이제 중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충분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공부하면은 등급이 잘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오느냐? 이게 이제 언어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희 다운교육 영재관이 있는데 그 영재관에서 이제 제가 또 설명회를 참석을 하고 선생님들 얘기들이 들어보면은 장발부 이사님이 물리 수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는 문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언어 능력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이렇게 언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학습 성과를 못 내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통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뭐 그런 통계적으로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언어 능력을 제대로 기르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은 학생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차이를 나타내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학생들은 비교적 이제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에서 효과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강사가 혹은 선생님이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훨씬 더 이제 이해력이 높고 복습을 좀 덜 하더라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바가 훨씬 더 잘 파악된 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할 때도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제 습득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 말 그대로 이제 잘 듣고 잘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수업의 이해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이라고 봐요.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보통 이제 보면은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언어 이해와 관련해서 저희 파일럿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맵스라는 테스트를 만들 때 555명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수학과학이 이제 높은 우수 이상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언어가 이제 보통 이하였던 언어가 좀 미흡하죠. 수학과학에 비해서는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던 그런 유형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5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반고를 진학한 학생, 비학군지 일반고를 진학한 학생이 11명이었어요. 이 11명 중에 1등이 2명, 2등부터 5등 사이가 3명, 6등부터 10등까지가 3명, 11등부터 20등까지가 3명이었어요. 꽤 공부를 잘했죠. 비학군지 일반고에서는. 그러니까 비학군지 일반고를 갔을 때는 이 수학과학 능력이 좋고 언어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업 성취를 거두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크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학군지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 1등은 하나도 없죠. 2등이 1명이고 밑에 6등부터 10등 사이도 없어요. 11등부터 20등 사이가 4명, 대부분 20등 이하가 20명, 30등 이하가 2명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학생들의 수학과학 역량이 우수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거는 높은 과학적 학업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갔는데 대부분 이제 20등 밑으로 30등 밑으로 점수 성적이 떨어진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좌절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사특목에 갔을 때는 더 심각해요. 16명이 갔는데 30등 이하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한 학생이 이제 11등부터 20등 사이에 있는 요것은 저희가 이제 거의 파일럿 테스트를 참여했던 학생들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이제 추적 조사를 해서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과학 역량만 우수하고 언어 능력이 우수하지 못했을 때 고등학교에 가서 비학군지 일반고를 제외하고는 학군지 강남권과 같은 학군지 일반고나 특목고에서는 이렇게 높은 학업 성취를 거두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
두 가지 역량이 모두 이제 우수 이상이다 라고 이제 나타난 학생이 32명인데 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학군지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이 1명이었어요. 이 학생 전교 1등을 했고요. 자사 특목을 진학한 학생이 나머지 31명이었는데 이 중에 1등이 6명, 2등부터 5등까지가 8명, 6등부터 10등까지가 11명, 11등부터 20등까지가 6명, 나머지는 없습니다. 21등부터 30등까지는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사 특목에 진학해서 20등 안에 들었다? 이거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카이는 가볍게 그런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언어 능력이 최상위권에 도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등학교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학습 이해, 기저 능력, 학습 이해에 대해서 이제 언어 능력, 언어 이해, 수리 이해, 과학 이해 점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 입시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실패했다라고 인식하는 집단, 이 집단의 차이에 얼마만큼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가, 이제 그걸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언어 이해가 주는 설명력이 굉장히 높아요. 상관관계가 고교 석차하고 이해 전략의 상관관계가 0.73입니다. 수리 이해는 0.11, 과학 이해는 0.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리하고 과학은. 근데 언어 이해가 이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중3까지 쭉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저희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십니다. 보면은 대체로 수학과학은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짜서 하는 반면에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어떤 국어 수업이라든지 독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주말에 오전 타임에 하나 넣어놓으면 다행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언어적인 성향이 강한지 수리적인 성향이 강한지 이것도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역량에 맞게 언어적인 역량도 균형 있게 잘 발달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는 학습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린 나이라고 하면은 이제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그것도 이제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겠죠. 문학도 읽고 역사서도 읽고 사회과학서도 읽고 자연과학서, 예술서 뭐 이런 각 영역별로 골고루 이제 책을 선정을 해서 꾸준히 읽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린 나이면은 그렇게 독서를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중학교 시기가 되면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독서를 가지고 이제 그 능력을 기르기가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학습해 나가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학습법을 취하면 되냐면